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와 미디어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정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네, 먼저 간단한 기사 비평을 하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제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기사였는데 권순환, 원우식 기자가 쓴 기사예요. 이 기사는 기사 그 자체보다 지금 제목에서 악의가 좀 풀풀 숨겨져 나오는 그런 기사였는데요. 네. 이 기사의 내용은 지난 2016년 4월에 논란이 됐던 중국 내 북한 식당, 그러니까 류경 식당의 종업원 집단 탈북 과정에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고 그것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조선일보는 이 기사를 비교적 드라이하게 사실을 전달을 했는데 인권위가 류경 식당 종업원들을 조사하기로 했고 또 자기 의사로 탈출한 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취지이며 인권위는 이 사건을 중대한 사건으로 파악을 하고 법에 따라서 직권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네.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얽히면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 이 기사의 제목부터가 민변 뜻대로 북종업원 집단 탈북 직권조사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인권위원회가 지금 민변의 뜻대로 움직여서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다라는 취지의 제목이죠. 네. 그리고 기사 내용에도 관련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네.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요. 이번에 직권조사 결정을 내린 치매구제 제2위원회는 정문자 상임위원, 김기중 위원, 한수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명 모두 직권조사에 찬성을 했고 이 중에 김기중 위원은 민변의 언론위원장 출신이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에 아무런 맥락도 없고 뜬금없이 딸랑 저 문장 하나만 등장을 하는데 저렇게 들어가 버리면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민변이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렇죠. 이렇게 뉘앙스로 읽히기도 하겠죠. 네네. 설령 민변과 인권위가 이른바 차고치는 고스톱을 했다라고 쳐도 이거는 단순하게 정황 증거에 불과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내용 외에 조선일보가 이 민변 뜻대로 인권위가 움직였다라고 말할 만큼 구체적인 정황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번 인권위의 직권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일에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여종업원 중 일부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한국에 오게 됐다.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라고 발표한 것에 연장선상으로 보는 것이 맞고 또 그게 다른 언론들의 다 공통적인 기조였거든요. 네, 네. 근데 유독 이 조선일보만 민변의 뜻대로라는 제목을 이제 넣음으로써 또 김기중 위원이 민변 출신이다 이 이야기를 좀 버무림으로써 이른바 이제 그 민변에 의해서 마치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셈이 됐습니다. 네, 네. 만약에 나는 꼼수다 멤버들이 이런 식의 말을 했다면 아마 조선일보는 이걸 100% 음모론이다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공격을 했을 거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사회의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을 건데 네. 근데 조선일보는 이 심지어 언론이라는 외피를 쓰고 지금 별다른 근거도 없이 민변의 뜻대로라는 표현을 기사 제목에 넣은 것이죠. 그게 이제 민변이 인권위를 사주했다는 것이냐, 그냥 민변이 직권조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민변의 뜻대로라는 제목을 넣었다, 이렇게 조선일보가 변명할지도 모르겠는데, 네. 근데 조선일보가 인력이 부족한 인터넷 신문도 아니고, 그렇죠. 기자, 편집 기자, 데스크,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제목을 문장 하나하나를 지었을 텐데, 일간지의 특성상 그런 변명이 통할 리는 없습니다. 네. 근데 가만히 보면 또 언론에서도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요. 네. 제목을 저렇게 달고 싶으면 그냥 칼럼을 쓰던지 아니면은 상대방도 그런 식의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인정을 하던지 해야 한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네. 일단 좀 조선일보에 대한 좀 짧은 비평을 해봤습니다. 독자들은 사실 이런 제목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 내용 전체를 왜곡해서 이해할 가능성이 크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제목이라는 게 기사 전체를 대표하는 이제 문장이기 때문에 언론사 입장에서도 심혈을 기울이는 게 당연한데 단순히 그냥 그렇게 썼다라고 보기엔 좀 미심적인 측면들이 있네요.
네, 이게 사실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제목만 보고 사람들이 와서 뭐 저렇게 비판을 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 제목을 보고 사람들이 클릭을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요새는 특히 포털에서 뉴스를 소비할 땐 그렇잖아요. 일단 제목을 보고 아 이게 흥미롭다 싶으면 클릭해서 들어와서 읽는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의 선입견을 제목이 제공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렇다면 또 신중하게 달아야 하는 것이 또 언론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지난 23일이죠. 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께서 작고하신 이후에 노회찬 전 원내대표의 시신을 실은 구급차를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가 따라가면서 생중계를 했었어요. 뭐 이거는 지난주에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이 연합뉴스TV 공채 2기 기자들이 성명을 내고 한국 저널리즘 역사의 최악의 자살보도 사례로 두고두고 입길에 오르내리더라도 할 말이 없는 장면이다. 이렇게 개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오늘 전해드린 말씀은 이 최악의 자살보도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에 올라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네. 미디어 비평지들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시신 이송 장면을 생중계한 TV조선 그리고 연합뉴스TV 등에 대해서 심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혀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의 시신 이송 장면을 생중계한 TV조선 프로그램이 보도본부 한라인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네. 이 프로그램에 이미 이제 3건의 민원이 제기가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네. 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심의를 검토를 하고 심의 절차에 돌입을 할 텐데 지금 이제 검토 단계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민원 제기를 받은 이후에 방심위가 또 별도로 이 TV조선하고 연합뉴스TV의 이 자살 보도가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는지 뭐 중점 모니터를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도 하고요. 네. 보도본부 한라인, 그러니까 TV조선의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23일에 노회찬 의원의 사망 장소에서부터 구급차가 노 의원의 시신을 이송하는 장면을 생중계를 했는데 이게 총 4회에 걸쳐서 6분 30초 동안 방송이 됐다고 하고요. 뭐 신호 대기를 한 틈을 타서 구급차가 썬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썬팅된 창문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뭐 안을 좀 보자라는 뜻인가요? 그럼 왜 클로즈업을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 안에 봐서 뭐 하겠습니까, 사실. 네. 실제로 뭐 보이지도 않고요. 네네. 그리고 뭐 이 연합뉴스TV 역시 3분가량 이 장면을 생중계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졌는데 뭐 어쨌든 방통심의위가 심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아마 화면이 뭐 엄청나게 필요하다라는 것보다는 시청률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 같고 네. 또 이 시청률 때문에 고인의 죽음을 스포츠 중계하듯이 이렇게 했던 건데 이런 일에는 정말 벌점을 좀 크게 내려야겠죠. 특히나 이제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건 이상 법정 제재를 받으면 네. 재승인 여부를 방통위가 고민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바로 재승인 취소가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난 한 2번에 걸쳐서 드루킹 관련 김정숙 여사 관련된 보도 그리고 북한의 풍계리 취재비 요구 보도 이런 2가지 때문에 법정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노회찬 전 원내대표에 대한 보도로 인해서 제재를 한 번 더 받게 되면 TV조선으로서도 좀 위험한 상황인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좀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일벌백계를 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제재를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조만간 이제 소위를 열어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안팎에서 이 보도가 굉장히 안 좋은 보도로 꼽혀왔기 때문에 네. 징계가 나올 거는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뭐 간단한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조만간 더 자세히 설명드릴 내용이어서 오늘은 예고편 정도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최근 대법원에서 이 박근혜 정부하고 재판을 두고 거래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와중에 이제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문건들이 속속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고 또 언론 여기저기서 지금 단독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법원행정처가 가지고 있는 문건 중에는 조선일보와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거든요. 조선일보가 아예 그냥 제목으로 언급되는 문건들이 있는데 상고법원 기고문 조선일보 버전, 조선일보 뭐 상고법원 기고문, 뭐 조선일보 칼럼, 조선일보 첩보보고, 조선일보 홍보전략,
조선일보 기사 일정 및 컨텐츠 검토, 조선일보 방문 설명 자료 뭐 이런 것들이 한 10여 개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재밌는 것은 한 10개 정도 되는 문건이 작성된 시기가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강효상이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문건인지에 따라서 강효상 현 국회의원도 걸려 있을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문건이 있다, 목록에 이런 제목이 있다라는 것만 돌았지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공개되지 않았고 또 대법원에서도 이거는 뭐 재판거래 의혹과는 무관하다라면서 공개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니까 이 문건을 곧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실 때 이미 공개가 됐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문건을 보면 아마 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조선일보가 어떻게 결탁을 했는지 또 아니면 조선일보 같은 언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로비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예고편만 전해드리고 관련 내용이 다 나오게 되면 또다시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녹음 기준으로 하면은 오늘이 30일인데 이제 30일에 자세한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게 이르면은 한 30일 저녁 녹음날 기준으로요. 30일 오후가 될 것 같고 좀 늦어져도 아마 방송을 들으시는 31일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쯤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내일은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 전해 들을 수 있겠네요. 네, 나오게 되면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님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